일단 그 디지털 그 장기 보존에 있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제가 들은 바를 이렇게 조금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궁금한 점, 이런 부분들은 스피커들에게 제가 조금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뭐니 해도 이제 큰 포커싱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디지털 포맷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포맷을 이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국가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 호주에서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그 이제 표준을 정해 주되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모든 어떤 표준들을 다 포함을 해서 기록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인상 깊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려움이 있겠죠. 이것 그 포맷 자체를 다시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인캡슐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에뮬레이션 할 때 들어가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라도 굉장히 플렉서블한 어떤 그러한 어떤 구조를 데이터 아카이빙의 어떤 기록 아카이빙의 어떤 그 구조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제안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이렇게 들었고요. 그 사실 이제 그 OAIS의 이제 SIP나 이제 AIP 같은 구조의 어떤 한계성, 이게 너무 이제 일단은 이제 복잡하고 구현하기 어렵고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의 어떤 유연성이 이제 부족하고 기술적인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게 이제 OAIS가 2002년 발표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업데이트가 굉장히 이제 그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떤 표준화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디지털 보존에 있어서 뭔가 이제 조금 그런 어떤 그 틀을 좀 이렇게 깰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호주에서 이제 마크2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유연성도 갖추고 있으면서 쉽고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발표해 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그 감명 깊게 이렇게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좀 질문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집 구조로 해서 이제 심플리파이 한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디렉토리 내에 이제 파일들이 디렉토리 자체도 이제 서브 디렉토리에 파일이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자체가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구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그 효과적으로 이제 배우 그 컨텐트 파일의 메타데이터 구조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어떤 정합성의 문제 없이 이게 다 구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그게 구현이 가능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발표자님께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께서 이제 한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때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패키징 이제 거기 그 보존 이제 데이터 포맷 문서 포맷 자체를 PDF A-1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표준화된 그러한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 패키지 자체는 이제 네오라는 어떤 그 표준을 써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갈 때 사실 이게 이제 그 PDF A-1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좀 이제 명확한 거죠. 사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늘어난다든지 어떤 그 특정 그 어떤 브라우저에 종속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DFR 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포맷 레지스트리 쪽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객스나 뭐 PPTX나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으로 이렇게 뭐 채택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에 해당할 리퀘어먼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독이나 PPT나 이런 것들이 표준이었다가 지금 현재 사라진 것처럼 그 어떤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이제 이런 그 표준에서 다시 누락이 되고, 누락된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보존 패키지를 액세스했을 때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참조할 수 없거나 볼 수 없다라면, 그건 과연 이제 그 보존된 어떤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제 두 분께 또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또 질문을 드리는 게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 장기 보존 패키지에 대한 어떤 검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장기 보존 패키지에 이제 그 인증서와 관련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증서 자체가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폐기되어 버리는, 그래서 검증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장기 보존 기록이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굉장히 잘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생산 시스템에서부터 RMS 또 캠스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하나의 DB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틀로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건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이제 탄소 중립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생산 쪽에서의 어떤 그 체계와 그 다음에 이제 RMS에서 이제 그 필요한 어떤 메타데이터나 이제 패키징 필요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 생산 체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사상, 그 다음에 RMS나 캠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구현 체계, 이건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그 하나의 통일된 어떤 스토리지로 가져갈 때 과연 그 갭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문서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이제 그 기록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속성 보장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뭐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그 한 5개국의 이제 발표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느낀 점을 조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그 이제 몇몇 이제 많은 여러 국가에서 다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렇게 언급들을 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또 미국 뭐 다 이렇게 호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제
어떤 수많은 어떤 그 이제 여러 기술들이 기록 관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업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미 이제 그 어떤 전자문서나 기록을 만들 때 챗 GPT 같은 그런 그 AI의 도움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문서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이제 보면은 그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기록 관리라고 하면 이제 그런 어떤 첨단 IT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동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호주에서 발표해 주실 때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어떤 기술들 중에서 클라우드 쪽에 관련된 몇 가지 기술들을 이 기록 관리 쪽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그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 이제 장점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빠르게 이제 이런 그 기록 관리 쪽에, 특히 디지털 기록 관리 쪽에 빠르게 이제 접목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디지털 기록 쪽에 이제 기록 관리 쪽에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짧아지고 있고, 그 개발 주기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그 기록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IT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변화되고 많은 어떤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을 사용해야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첨단 클라우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다방면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순하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차원에서 클라우드를 하나의 이제 기록 관리의 스토리지로만 쓰는 게 아니라, 기록 관리 자체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록 관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링크 정보나 RIC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많은 어떤 그 링크 정보를 이용해서 빠르게 검색하는 게 이제 그 많은 이제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을 하려면 사실은 기존에 이제 그런 어떤 그 클라우드의 이제 가상 머신 기반이라기보다는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고, 기록 관리 시스템 자체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데브옵스나 CI/CD 같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첨단 패러다임 기술들을 기록 관리 쪽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노력들이 빠르게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기술의 어떤 다양성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체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뭐 제 코멘트는 마치도록 하고요. 네. 질문 아까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예, 제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토론 말씀을 이세선 선생님, 예, 답변 먼저 듣고 할까요? 예,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원 교수님 말씀에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저기 마지막 발표해 주셨던 호주 팀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능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컨텐츠 구조, 특히 zip 파일에서 그 서브 디렉토리가 있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답변을 좀 드리자면 살짝 복잡하긴 한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답은 어떤 계층적인 구조가 있죠. 정보 객체마다. 구조적인 어떤 기록이
컨텐트 디렉토리의 그 파일을 어떻게 우리가 어레인지 하느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XML, VI 컨텐츠 파일에 있는 것이 그 기록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서브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구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shared output를 캡슐을 한다. 그러면 그 한 디렉토리 안에 shared 파일을 넣을 수 있고 또 다른 디렉토리에다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 캡처한 그런 부분을 다른 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구조는 기록 구조는 완전히 이렇게 독립적으로 또 따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정보 개체의 기록 구조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의 유연성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간소화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것이 어떤 계층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대치 유연성이라는 것이 계층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그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계층화하는 것이 구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트워크 자체를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하고 싶었으나 제가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층화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간소화를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증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디지털 서명과 인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HVO에는 모든 디지털 서명과 그 인증, 검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카이브에서는 한 가지 기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가지 기록을 다 모아가지고 동일한 시스템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동일한 인증서가 거기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본성을 확인하려면 한 기록의 그 인증 체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비교를 하는 것이죠. 뭐 10,000개의 개체가 있다. 다 뭐 밸리드하다. 근데 그 어떤 경우에는 이 중에 한 개가 완전히 다른 게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위조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각 인증 체인마다 루트가 한 20개,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증의 어떤 그 시작은 그 일반적인 공통적인 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이브에는 지금 수백만 개의 그런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인증서가 들어오면 루트가 처음에 시작이 비슷했는지부터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파일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컨텐츠 파일이 컨텐츠의 어떤 파일 형식이 얼만큼 이제 살아낼지 저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내일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형식으로 생성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문서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킬러
관심이 저희는 많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측면을 보자면 그 특정한 파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장이 된다면 에뮬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효과가 좋은 에뮬레이션인데 나중에는 그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술도 역시 우리가 나중에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스 시스템과 그 아카이브 모델로 이렇게 매핑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떤 매니지먼트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에서도 이 모든 기록을 그 정보 전반에 걸친 기록을 다 이렇게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스 시스템을 매핑을 해서 보다 조화롭게 만들어진 버전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어떤 표준화된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어디서 어떤 제품이 들어오든지 우리만의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벌스 마크 1에서 2로 업그레이드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각자 굉장히 많이 달랐고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록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통합된 정보 전반에 걸친 그런 그 기록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유연성을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또 구체적으로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어떤 그 이제 호주 기록 관리 어떤 체계에서 그런 어떤 유연성 이걸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시도 같이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다양성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원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그 어떤 최신 어떤 기술의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징 동향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필요한 어떤 코덱이나 뭐 라이브러리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로 묶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어떤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플랫폼 위에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노력 이게 이제 아마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서 네,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일단 그 한능우 과장님께서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첫 번째 PDF A-1 네오 그리고 뭐 DFR 부분에 대해서 표준에서 시간이 지나면 누락될 것인데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 첫째하고 제가 정리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존 패키징 검증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인증서가 일정 기간 지나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라는 질문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뭐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기반의 장기 보존을 잘 설정해 줬는데 다만 이제 기록의 생산 단계, RM 단계, AM 단계에서 철학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에서 과연 그런 철학의 차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근데 하여튼 구분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호주에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오전에 제가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서. 네. 예.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저희 발표한 베르스 마크 1 그거는 제가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네오 2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유연화하고 확장성을 가진 마크 2는 제가 얘기한 네오 3하고 좀 비슷합니다. 특히 네오 3에 제가 표현은 안 했는데 디렉토리 구조의 찝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손실 압축 찝 포맷을 전체 그 디렉토리를 담는 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데이터의 변경이나 필요한 메타데이터의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쉽게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유연성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베르스 마크 2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모두 담으려고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주신 시아드를 이제 마크 2 형태로 담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 주셨는데 현재 네오 3는 문서 형태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청각, 대용량 시청각을 그 안에 담는다거나 뭐 이런 거로는 아직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호주의 마크 2보다는 네오 3가 조금 좁은 범위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드리면 아까 이영은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PDF A-1만 쓰고 있는 거에 대한 현재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인식한다고 했고, 그래서 조금 더 그 보존 포맷에 대한 기준을 좀 넓히기 위해서 보존 포맷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일단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문서형에 대해서는 한번 적용해 봤다. 그래서 보존 포맷이 예를 들면은 DOCX, 뭐 PPTX, 뭐 이런 애들은 보존 포맷으로 하고 HWPX 같은 경우는 그냥 수용 가능한 포맷. 과거 DOC, PPT 또는 XLS처럼 X자가 안 붙은 거, XML화되지 않은 애들은 얘들은 스탠다드가 아니니까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존 포맷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호주하고 얘기한 거하고 조금 다른 차이가 있죠. 호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워드나 PDF, JPG 뭐 이런 파일들을 쓰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약간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미권에서 쓰는 그 언어적인 문제를 아시아권에서 예를 들면은 한국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SWP라고 하는 고유의 워드 프로세스를 써야 되거나 한국만의 특징적인 아시아권에 쓰는 이런 것들은 호주에서 쓰는 것보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한국은 좀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한번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했던데 저희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세스라는 건 보존 포맷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다시 한번 손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조금 더 PDF A-1에 대해서 비해서 조금 더 넓게 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극히 적은 표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 보존 포맷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는 뭐 아까 그 스탠다드냐 이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효적으로 이 부분들을 쓰고 있는가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아까 했던 대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DFR하고 연결시켜서 디지털 포맷 레지스트리하고 연결시켜서 위험성에 대한 체크들은 주기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서 부분인데요. 아까 호주에서는 그 인증서에 대해서 인증서는 아까 저기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있죠. 인증서에 대한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에서 2년,
뭐 조금 지나면은 한 3, 4년짜리도 있는데 그 인증서 기간이 있고요. 발행하는 기관도 공공 민간해서 뭐 되게 뭐 예를 들면은 공공 같은 경우는 뭐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GPK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예스 사인 뭐 어디에서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했던 대로 그 인증서가 유효 기간이 지났을 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서라는 것들을 진본성이나 아니면 무결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을 했을 때 처음부터 고민한 것은 인증의 유효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인증이 지난 인증 폐기 목록을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매월 체크를 하는데 그 폐기 목록이 꽤 됩니다. 그거를 다 수집합니다. 다 수집해서 그 인증서를 비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전자서명 장기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각급 기록관에서도 접속해서 그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체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저희가 저희 그림을 하나 그렸죠. 생산, 보존, 생산, 기록관리 단계, 그 다음에 연구기록관리 단계의 모든 단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체계 제가 얘기했지만은 생산단에서의 설계 사상, 그것이 반영된 생산 시스템과 기록관리의 사상이 반영된 기록관리 시스템, 그 두 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것이 요즘에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 때문에 가능해 보인다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 기술적 요소 중에 첫 번째는 클라우드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래프DB,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뭐 그래프DB가 좀 어려우신 분은 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코딩 컨텐츠, 릭이라고 하는 형태를 일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극복하려는 시도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여기에 가능한 요소로 고려해야 될 수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지금 섣부르게 지금 막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해나가는 게 아까 그 그래프DB, 릭 형태의 그래프DB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좀 해보려고 하는 게 그 생성형 AI를 또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파일럿 형태로 적용해 볼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특히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우리만 적용해 보는 게 아니라 생산 시스템에서 그걸 지금 적용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시행착오 또는 거기에 대한 성과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 이기복 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보존 연구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존센터장입니다. 앞서 이 교수님께서 디지털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그 문서라든지 기록 보존 포맷과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신뢰성을 받기 위한 서명 등 아주 구체적인 질의가 있고 또 그와에 대한 그 발표해 주신 분들이 오늘 포럼이라기보다는 디지털 보존 전략에 대한 어떤 체계에 대한 강의를 들어간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좀 공부가 많이 된 오늘 포럼 같았습니다. 대표적인 전략 세 가지에 대한 또 이해를 또 한 것 같고요. 그러한 전략들을 잘 기관마다 어떻게 혼용하고 그걸 직접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오늘도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좀 이건 여담인데 미국에서 발표해 주신 디지털 보존 전략의 위험 요소를 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뭐 재정적인 측면은 걱정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좀 부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저도 이제 어제 이 디지털 자료에 대한 어떤 그 내부적인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그냥 에피소드로 책봇이 만든 창작 그 자료에 대한 수집을 해야 될 것인가 보존해야 될 것인가는 이런 또 저희도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토론을 했는데요. 이 디지털 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도서관만 해도 일반 그 오프라인 자료가 한 1,400만 권 정도 되는데 온라인 자료라든지 디지털 자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로 1,800만 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그 보존 전략을 세울 때 과연 그 도서관에서도 이런 그 엔캡슐레이션이라든지 자료 포맷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 것도 상당히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되는 부분은 뭐 오늘 토론과 발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제 감지를 하겠는데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디지털 보존 전략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백업적인 측면에서의 백업 매체에 대한 얘기가 중국에서 잠깐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그 이중 보존이라든지 그 오프라인 백업 매체에 담아놨던 그런 데이터는 그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국에서 발표할 때 그 1+2라는 그런 보존 전략을 세우셨는데 그때 그 세우신 전략 중에 그 오프라인 쪽으로 백업을 받을 때 어떤 그 미디어에 담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다른 그 오늘 발표해 주신 토론한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가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향후의 대응 방안은 어쩐지도 좀 한번 의견 있으면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 정도만 하고요. 또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질의할 수 있도록 질문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중국 그 린닌 부소장님께서 중국의 1+2 전략 중에 오프라인 백업 시 어떤 매체에 담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듣고 또 나머지 그 국가 중에 발표자 줄 분 중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하드디스크나 테이프, 블루레이 CD를 사용을 해서 오프라인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또 만약에 우리가 향후에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개의 백업 센터를 구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환경을 갖춰서 오프라인 저장 매체를 관리하고 어떻게 온라인 백업을 운영할지를 다수의 전자 기록 등을 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다른 발표자분들 중에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예.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업 저장과 관련해서 어떤 장기적인 보존에 있어서 기록의 장기 보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렇게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은 일단 아카이브 내에서 디지털 저장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대부분의 기록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다는 겁니다. 불안정합니다. 디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 이 디스크를 우리가 교체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디스크의 공급이 중단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우리가 이 모든 디스크를 자기들이 쓰겠다라고 한다라든지 네,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하면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아카이브를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면 이 아카이브 디지털 시스템을 꺼야 된다라면 다음 주 뭐 일주일 이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올려왔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진다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특히 전쟁과 기근 등 이런 문제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위험으로 디지털 기록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포맷이 시간이 달아가면서 어떤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단순한 어떤 백업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장 시스템 일단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걸 원하는데요. 아카이빙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밀도도 높고 또 쉽게 또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필요한 요건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장기적인 어려움, 디지털 문서 저장에 있어서 물론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습니다만 단기는 일단 차치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어떻게 하면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아카이빙 시스템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3+1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메인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백업이면서 동시에 재난복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DR 시스템이 하나 존재합니다. 각각 위치는 다릅니다. 각각 저희 하나는 뭐 여기 중부권에 있고 하나는 남부권에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시스템과 그 재난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동기화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또 백업 시스템이 하나 또 존재합니다. 그것은 1단위로 동기화돼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기록을 스토리지 형태로 세벌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테이프의 백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받아서 또 별도의 소산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내화 금고에 그러니까 불이 나도 안전한 그렇게 곳에 별도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혹시 마린 라파드님 혹시 네덜란드의 백업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Can you turn it? 키스트? It's on. 네,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은 안 되지만요. 일단 저도 앤드류와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빗스트림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정보 객체 만약에 이게 영향이 가는 경우에는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요. 또 백업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가깝지 않고 일단 이 해수면 위에 이거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두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으로 물리적으로 카피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거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컨텐츠가 손상이 되는 경우, 또 네, 더 집에 가서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문의를 해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도 아마 정치적인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역사적인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혹시 이영훈 교수님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조금 짧게 있으시면. 네, 미스 마린에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기록관리 쪽에서의 어떤 탄소 중립 쪽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유럽 쪽,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그 클라우드 상에서의 어떤 이 기록 관리나 이런 쪽에 조금 제한 사항이 있다. 컨트롤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사실 그 탄소 중립이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인지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문화유산 기관들이 약간 좀 꺼리고 있어요. 클라우드 기반을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어떤 상업적인 제공자들이 우리나라 이외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규칙들이 또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레귤러 홀딩 같은 거에 저희가 좀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그 청중석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오른쪽 그 가운데 하단에 오른쪽 눌러서 그 빨간 불 들어오면은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저기 없으시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네, 좀 네, 질문 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중국의 미시스 두 린린 분께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중국에서 기록 관리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포맷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걸 채택을 하고 이거를 이제 기록 관리 부분에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뭐 다른 쪽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다양성을 수용하는 건 좋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채택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걸 이제 그 변화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mulate. 네, 2009년에 저희가 업계에서 표준화된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정 형태의 전자 기록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장기 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전자 기록에 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오픈 포맷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하드웨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맷이 오픈 형태여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일관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 보존에 대한 저장에 대한 요건들을 여기에다가 여러 파일에 대해서 이 표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 한국 쪽에 한 과장님 말 When Ms. 그 PDF A 쪽은 이렇게 한번 그 이제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지금 중국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 ODF라든지 이런 오픈 데이터 포맷에 대한 어떤 고려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은 좀 ODF는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문서 생산 시스템 중에 그 온나라 2.0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문서를 만들 때 ODF의 텍스트형인 ODT라고 하는 형태로 일단 만들고요. 그리고 또 그걸 저장할 때는 동시에 PDF라는 형태로 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생산 쪽에서도 그렇고 보존 쪽에서도 그렇고 그 ODF는 보존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미 판정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그 생산 쪽에서는 기계 가독형 문서에 대한 이해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적용을 하고 통계 데이터를 낼 때 해야 되는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계 가독형 포맷으로 이미 ODF를 이렇게 채택을 해서 그 기계 가독형 포맷에 대해서 이미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은 연구 보고서나 보도 자료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포맷, 특히 그 개방형 포맷 중에서 ODF는 이미 적용하고 있고 우리도 보존 포맷으로 그건 선정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 단계에 있는 그 이제 정부 쪽 생산 단계에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그 ODF 결제 문서 결제에 네, 대해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이기복 센터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이 질의를 한번 아까 좀 드렸는데 그 질의 내용 중에서 그 뭐 호주라든지 서버에다가 디지털식으로 백업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중국처럼 그 뭐 아까 그 한국에서도 뭐 LTOTF에다가 해서 방화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서버에다만 또는 클라우드에만 백업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른 그 오프라인 매체에도 담는 것도 좋은 건지에 대한 혹시 좀 더 구체적인 또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우리 호주 기록원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두 가지 형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저장을 하고 그다음 오프 더 테이프도 최대한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카이브의 좋은 점이 변경이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리포지토리에 들어오면 이게 오프 더 테이프 될 때까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를 다른 데 또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테이프 기술이 빠르게 지금 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내지 3년 한 2세대 정도 지나고 나면 테이프 리더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안정성 있는 형식을 추구해야 된다. 물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거를 다 지원하려면 어렵긴 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 뭐
요걸로 일단 공식적인 그 발표와 토론, 오늘 그 포럼의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7분의 그 전문가분들을 비롯해서 오늘 포럼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 토론 들으면서 함께 이렇게 논의하고 공유한 이런 디지털 기록 관리와 관련된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이 또 우리 그 아카이브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 발전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국제 포럼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도 새로운 주제를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제2회 국제기록관리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